잘들 지내셨습니까? 세상에 착각을 또 그리 해가지고, 아니 사실 한 달 내내 우리가 뭐 많은 법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법회가 딱 한 번 있어요. 두 번째 월요일 날 진행하는 부산불교의사회 법회거든요. 오늘 제가 우리 일요일 다모임 정기법회 준비를 하면서 헷갈렸어요. 내일 법회처럼 오늘은 내가 그러니까 캠코더로 찍어가지고 유튜브만 올려드리면 되지. 이래가지고 아까 중간에 전화 와가지고 방해될까봐 휴대폰을 끄고 아소카 부부님 그 지적 안 해주셨으면은 못할 뻔했어요. 이 참 이런 경우가 맞는지 몰라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하더니만 이렇게 작지 않은 세월을 진행하면서 참 히디가 부부님 저 그렇게 그런 적 없었죠? 네. 이런 데도 있나 봐. 방금 우리가 무상계를 독송했잖아요. 참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 번뇌 위에서 진행되는 우리 삶의 과정에 속한 모든 거죠. 상카라라고 하는 거. 이것은 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행들의 영역,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단 하나, 열반은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이런 현상적 문제는 벗어나가지고 행복이다. 완전한 고멸, 행복이다. 그러나 행들도 열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원리가 뭔가요? 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반도 무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치면 또 불교가 전혀 엉뚱한 지향점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죠. 이 무상하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은 하나의 조건 상태에서 헷갈려가지고 법회를 7분이나 늦게 시작했죠. 사실은 이 무상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했어요. 오늘 우리 수다르만 부부님 지금 참석하셨어요. 지금 기장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지 않은 세월 동안 그 회사 이야기 해도 되죠. 그 자동차 부품 중에 특히 엔진 쪽 이렇게 이제 그 생산 공장에서 이제는 완전히 전문가가 됐겠지. 그 수다르만 부부님 없으면 회사 멈춰야 되는 거 아닐까? 실제로 그런 거야, 그죠? 이 산업의 발전, 특히 그 외국 분들이 와서 하나씩 역할을 하는 세월이 진행되다 보면 사실은 그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지 수다르만 부부님이 그 회사 그 역할에는 주인공이지 부부님 없으면 회사 서야지 그런데 요새 공장에 일이 좀 줄어든대요. 수자토 부부님. 네. 그 엔진 부품, 엔진과 관련한 부품 생산 공장이 왜 일이 줄어들까? 정답들을 다 알고 계시네. 아니 이게 자동차에도 여러 부품들 몇만 개의 부품이 합쳐져 가지고 차 하나가 완성되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다른 쪽 부품을 만드는 역할의 전문가다 하면 지금 사실 현대자동차 세계적으로 순위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쁠 텐데 엔진이라고 하는 사실은 자동차에서 뭐니 해도 가장 핵심적인 부품의 엔진이 있죠. 근데 그 엔진과 관련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또 달라지는 거야. 전기 자동차가 이미 그 자동차 판매에서의 퍼센티지가 막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휘발유 경유를 쓰는 이 엔진들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뭐.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참 그 무상하다라는 것이 그냥 변하는 것이요. 변화해 가는 것. 항상 하지 않고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다른 것이 되는 것. 요렇게 무상을 정의하고 있지만 그렇게 현상적인 무상의 모습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조건들의 문제. 결국은 왜 이렇게 무상하냐? 변해서 다른 것이 되어가느냐? 라고 하면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조건이 제어되지 않는 한 불만족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조건이 제어되지 않는다? 조건이 어떤 조건들의 형편에 의해 가지고 달라지면 거기서 생겨나는 결과가 달라지는 거. 뭐 이렇게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불만족, 다른 게 달라지는 것. 요렇게만 보지 않아야 한다.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나는 이런 원리가 무상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야. 다양한 조건들 가운데 뭐니 해도 강한 것이 세상의 조건이다. 물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간에 나의 업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라는 것이 중생들의 삶에서 가장 강한 원인이다. 이래야 되지만, 그러나 또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최선의 성과를 거두어내느냐, 그러한 상황 하에서 이래 되는 거죠. 이 상황이라는 것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 세상이라는 조건이 달라지는 거는 이거는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다. 세상의 조건이 달라지는 그 위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의 행위, 업을 지어감으로써 세상의 변화라는 이 조건 위에서 최선의 성과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무상한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다. 그제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사실 이런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거대한 조건, 이런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는 내가 이 세상의 변화를 막아볼 거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커다란 변화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세상의 변화라는 이 조건을 읽어내고 그 변화하는 현상에 잘 순응함으로써 그 변화를 주도하느냐, 변화에서 뒤처지지 않느냐, 요렇게 나의 행위, 업을 적용하는 것이 무상한 삶이라는 이런 조건에 잘 대응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참 전기차가 많아져가지고 기름 자동차의 엔진수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적응할 거예요? 전기차 만들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다면 그대로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기름차의 엔진 수요가 줄어든다면 나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 세상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스스로의 삶을 비추어 보는,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이것이 무상이라고 하는, 재행무상이라는 이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바른 관점으로 받아들여서
최선의 대응을 하는 삶의 방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 아까 이제 우리가 했었죠. 예, 어쨌든 뭐 우리가 무상계하고 출현경 통해서 재행무상, 무상하라 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좀 새겨봤어요. 뭐 무상하다라는 이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삶을 말할 수 없으니 이렇게 그 다양한 조건들의 변화를 바르게 읽어가지고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사람이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 먼저 시작하고요. 무상이라는 관점에서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요즘 이 무상하다라는 원리 가운데에서 참 조건을 주도해냄으로써 하나의 성과를 완성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있죠. 2000년이 아니고 2020년 얼마 전에 내가 2000년에 시작해가지고 이래 말했더니만은 4년이 아니라 24년이 걸린거든. 2000년이 아니고 2020년 10월 5일날 5일인가 6일인가 그랬어. 10월 5일날 마침하니까야 관통법회를 시작했거든요. 사실 그 사이에 아소카 부부님, 그 지난 4년 동안에 가장 큰 어떤 변수, 조건이 있었다면 뭘까요? 미국 후에는 직접적인 거는 저는 모르겠고, 코로나가 어쨌든 우리 사회에 큰 변수로 작용을 했고. 그거지 뭐. 아니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가 한 달씩이나 법회를 쉬어본 적이 있었나? 방학 때. 여름 방학. 방학 있었구나. 그래, 방학은 해야지. 방학은 해야지. 그러나 어떤 정해져 있는 방학 말고 강제되어 가지고 법회를 쉬어본 적이 지난 4년 동안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정도, 그것도 우리가 조금 쉰 거죠. 그죠? 우리 뭐 사실 우리가 그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조금 쉰 거지. 다른 곳들은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 모임을 멈췄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의 그 정국을 한 달 정도 그때 22년도인가 하여간 1년도인가 뭐 하여간 쉬었었죠. 그거 말고는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기름 엔진 수가 줄어드는 이런 세상의 변화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최선의 대응을 할 거냐? 이런 무상을 주도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지난 4년의 세월 동안 그래도 외길로 코로나가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도 최소한 그 영향을 줄여가면서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엇을 했나요? 우리가 노력을 했죠. 그 노력의 과정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이제 10월 달이면 4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3년 9개월 3년 9개월에 걸쳐가지고 마치마니까야라고 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사부니까야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커다란 공부를 우리가 이제 완성하게 됐죠. 언젠가요? 바로 다음 주 7월 17일 날 152번 경을 완성하는 이런 커다란 성과를 이제 거두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무상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무상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조건이 무엇냐? 라고 하면
어찌 보면 뭐 코로나가 됐든 뭐 다양한 사회 문제를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이 관통하는 일, 꿰뚫어오는 일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업으로 꿰뚫어왔잖아요. 사실은 업인 과보,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하는, 또 부처님을 말할 때도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다 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는 때로 이렇게 사회 전체가 조건으로 참여하는 저항할 수 없는 조건들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 삶을 성공한 삶이냐 실패한 삶이냐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바깥 요인들은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고 좀 수월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뭐니 해도 내가 어떤 행위,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업을 짓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그래서 업인 과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우리가 지난 4년 세월 동안에 바로 이 업이라는 조건, 이 무상한 삶의 과정에서 업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우리가 잘못 가하지 않고 최선의 조건으로 작용을 시켜서 이제 다음 주면 이 4년 불사를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거, 제가 볼 때는 참으로 무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무상함에 바르게 대처해서 그 무상한 삶을 가장 최선의 무상으로 대응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앞장서서 이 일을 하느라고 수고를 했고요. 특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몇 명의 파트너분들께서 정말 우리 파트너분들께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셔가지고 이제 4년의 불사를 완성하게 되었다, 감사드린다 하는 말씀 드리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 불사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하기로 했죠. 우선은 이제 7월 17일 날 이 법회가 완성되는 마무리 법회에는 참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알리나 부부님 시작할 때 오셨던 그 스님 말씀하셨는데, 무구 스님이란 분이지요. 무구 스님 누구냐 하면 약간 제가 출가하기 전에 제가 다니던 절의 주지 스님이잖아. 4년 전에 우리가 마찌마니까야를 관통하겠습니다 라고 발언을 하고 시작을 할 때 내 출가 전 주지셨던 무구 스님이 오셨고, 나한테 어른이 되는 빠냐디빠 스님, 대구 계신 분이죠. 그리고 지금 하동 아리아 상가의 선원장, 하동 신월정사 이렇게 알려져 있죠. 아리아 상가를 책임지고 있는 수마나 스님, 요 세 분이 그때 오셨었거든요. 그래도 4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무난하게 잘 살아들 와가지고 그 세 분의 스님이 마무리의 자리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빠냐디빠 스님, 수마나 스님, 그리고 저에다가 저 영덕에 계시는 물라소바 위하라, 그래서 물라소바 승원이라는 곳이 좋은 수행처가 있는데, 그 수행처에 계시는 이제 위숙다 스님이라는 분까지 이렇게 네 분의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증명하고 축하해 주실 거예요.
뭐 그대로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월 19일 금요일이 되는데, 그때에 뭐 스님을 한 20분 정도, 한 20명 정도 스님을 초청해가지고 요 가까이에서 그 공양 올리고 뭐 작은 금액이나마 또 보시도 좀 하고, 또 어쨌든 이제 그래도 법당에 모여서 그 무엇보다도 이 일을 완성하는 과정에 수고하신 분들, 그 스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축원하시고 뭐 요런 시간 같이 좀 가질 거예요. 그렇게 이제 17일, 19일 두 번의 일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면 그렇다고 해서 7월 17일 날로 이 불사가 마무리되는 건 아니에요. 152개의 경을 공부하는데 4년이 걸렸잖아. 그러니까 알리나 부부님, 사실 우리가 지금 뭐 150번 공부하면서 맞지만 이까야 1번, 2번 생각하면 사실은 다 까먹었지 뭐. 까먹었지? 알리나 부부님 까먹지 않았어? 기본적인 거는 다 배웠죠. 기본적인 거 남아있고. 네. 그래, 내 생각에도 그래. 기본적인 거, 그래도 우리가 큰 흐름을 갖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은 있지만 그 안에 상세함에 대해서는 좀 되짚어야 할 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공부의 성과가 또 교재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공부를 이끄는 용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4년 전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우리의 공부 성취가 높아졌다고요. 지금 여기 삶의 메커니즘이 있지만 삶의 메커니즘 내가 어제 날짜로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요거는 보면 23년 10월 19일 업그레이드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업그레이드 한 거에서 어저께 날짜로 한 번 또 업그레이드 한 거를 새로 올렸거든. 우리 공부가 지난 4년 동안에 사실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라고 해도 돼요. 이 마치마니까야를 관통했다라는 게 단지 마치마니까야 한번 읽어보는 공부를 한 게 아니죠.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마치마니까야를 관통한다 라는 이 공부 과정에 어찌 보면 아스카 부부님 안 그럴까요? 이 152개의 경이 단지 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주제들이, 그죠? 우리가 주제의 확장 이러면서 사실은 엄청 많은 공부를 다 끼워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맞지마니까야 하나를 공부했다 이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보니까야 전체가 꿰어지는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 성과가 엄청 큰 거야.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 보지 못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7월 17일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한 주일에 한 품, 요게 경 10개가 한 품이니까 15품으로 구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한 주일에 한 품씩 품별 정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15주 후에 완성하는 이제 요런 계획으로 이제 15주간 품별 정리가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품별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경 10개를 뭐 아무리 되짚어가는 거라 해도 일주일에 90분 수업 한 번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부님들하고 제가 의논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화수목 법회를 하잖아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15주 정리하는 기간 동안은 좀 법회를 조정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품별 정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은 법회를 쉬기로 했고요. 그리고 화요일 저녁 7시 하고 목요일 오후 4시 요 두 번의 법회를 마침 또 히티카 법부님과 파트너가 된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이 요번 주에 이제 우리가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
화요일 저녁 7시 수업하고 목요일 오후 4시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도 한 3개월 양보하는 거로 하고, 이래서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2번 수업을 통해서 한 품을 정리하는 이제 요런 품별 정리 기간을 15주 동안 이제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맛집하니까야를 제가 이름을 새롭게 읽는 맛집하니까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11월 18일부터죠. 우리가 이 전체 과정에 대한 회향을 스리랑카에 가서 하자. 원래는 스리랑카 쪽에서 이제 우리한테 스리랑카 와서 하면 좋지요 라고 의견을 주신 입장에서는 스리랑카요 와라카 이건 좀 다른 곳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일정을 조정하는 가운데에 좀 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자라고 해서 이 맛집하니까요 관통법회, 회향법회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마하메우나워 사원 쪽에서 이제 요 전체적인 일정을 담당하기로 했죠. 수다로만 부분이 우리가 그 일을 함께 의논한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예정돼 있고, 그리고 나면 이 일의 완성에 대해서 이제 가장 극적인 이건 일을 하나 또 준비를 했죠. 12월 달에 이 공부의 완성을 세상에 알리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 서울하고 부산에서 한 번씩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토론회 주제는 윤회이고요. 사실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자연과학의 발달 하다 보니까 주로 유물론적 관점으로 삶을 보는, 그래서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그냥 그게 한국 사회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텐데, 문제는 한국 불교 안에서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요새 유튜브 들어가 보면 가관이지요. 참 내가 그저껜가도 또 서울의 어떤 유명한 절에서 누구를 초청해가지고 참 명쾌하게 말한다. 불교에 신은 없다. 불교에 윤회는 없다. 라고 주장하는 설법을 또 자랑스럽게 유튜브에 올려놓고, 내 참 그거를 다 보면서 참 소설을 쓴다. 참 다행인 거는 그 강의하는 분이 아마 여러분들처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고는 정말로 단할 것 같은, 일단 말재주가 있고, 그 말재주에 이게 부처님 이야기인지 그냥 세상 이야기인지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지? 이러니까 신은 없는 거야, 이러니까 윤회 없는 거야 하면 박수가 나오지. 내가 그 얘기를 그 1시간 넘는 강의를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소설이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경의 입장에서 어떤 점에서 사실 아니다 라는 것을 들으면서 답을 알겠더라고. 웬만해선
정말 우리가 하듯이 공부에 접근하지 않고는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도 반박하기 힘든 이런 논리들. 재밌더라. 하나의 난자에 정자가 20억 개? 뭐 줄여가지고 10,000개라고만 치자. 10,000개의 정자가 하나의 난자를 향해서 접근해 오는데, 이런 가운데서 오직 하나의 아들이든 딸이든 뭐 이런 태어남의 문제, 여기에서 어떻게 뭐 얘기를 하는데, 와, 웬만해가지고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부처님이 윤회한다고 말한 거 다 거짓말이구나 라고 믿겠더라고. 아소카 법부님, 이런 경우 많은 정자가 하나의 난자를 향해서 달려오잖아.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의 정자는 난자와 결합해서 태어나고, 나머지는 엄마의 몸 안에서 8시간인가를 버티다가 죽는다네? 그러면 8시간 버티다가 죽는 그 생명들은 이런 부분들을 말하면서 윤회 없음을 말할 때, 법부님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을까? 그거는 식이 아닌데 단순히 그냥 부모에게서 온 명색일 뿐이고 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 자체로는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불교에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마하나마경 2번에서도 마하나마가 부처님한테, 아이고 제가요 부처님 뵙고 시내로 들어오면 그 번잡함 때문에 삿띠를 입고 지금 내가 죽는다면 어디에 태어날까?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할 때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 몸이라는 것은 부모에게서 온 것이고, 뭐 사대로 된 것이고, 말하자면 죽으면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나 이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 이 5가지 법으로 닦아진 이 마음은 높은 곳으로, 특별한 곳으로 간다. 이래가지고 부모에게서 오는 것은 몸과 전생에서 왔다가 다음 생으로 연결되어 가는 마음, 식이라는 것과 이걸 구분해 주잖아.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이라는 게 그거죠. 요런 관점을 공부한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저 늙은이가 저게 완전히 진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데려놓고, 공부 안 한 사람들 앞에 놓고 진짜 소설을 쓰고 있구나. 근데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 식과 명색의 문제, 부모에게서 오는 몸의 문제, 전생에서 왔다가 다음 생으로 가야 하는 식의 문제, 이런 윤회의 중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 들으면 껌빵 넘어가겠더라 진짜. 와, 말도 잘하대. 말도 잘해. 진짜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은 게, 하여간 12월 달에 서울하고 부산에서 한 번씩 윤회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하자라고 지금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 토론회가 우리가 지난 4년간 공부한 이 마치마니까야를 관통하는 이 공부의 힘이 한국 불교 안에 가장 커다란 문제선인데, 한국 불교를 온통 단별론으로 채워버리려 하는 이런 사람들의 시도를 우리가 방어해야지. 우리가 막아야지. 오늘이 일요일이죠. 내일 모레
사요일자로 불교신문 발행돼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불교신문에다가 몇백만원 거금을 들여가지고 전면 광고를 하나 실었어요. 이제 내일 모레 올 거야. 거기에 우리가 이건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에 대한 포괄적인 소개를 하고 있지만 중심에는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표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설명드린 이런 과정으로 12월 달에 윤회를 주제로 하는 공개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다가 적은 거야.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한 불교 신자는 섞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썼지 한국 불교 안에 윤회 없음을 외치는 단멸론자들이 많은데 불교인한 단교는 거짓입니다. 하고 윤회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쓰고 밑에다가 또 적었어. 윤회 없음의 측면에서 토론회에 참석하실 분들 신청을 받습니다. 아니 워낙이 공개적으로 윤회 없음을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로 윤회 없는 게 맞는지 윤회하는 거 윤회하는데도 힌두교가 말하는 아뚜만의 윤회 말고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부처님의 설명 어떤 것이 타당한 건지 최소한 불교 안에서 불교인한 어떤 관점이 타당한 관점인지 따져봅시다. 그렇게 혼자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토론회를 거쳐서 따져봅시다. 오세요. 오셔서 한번 토론해봅시다. 라고 일단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자신 있는 사람들은 오겠지 자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 왜냐하면 거기에 불교라고 하는 전제를 달았잖아. 사실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이 삶에 대한 사실 위에서 삶의 메커니즘 같은 이런 연기에 대한 바른 해석 위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요. 많이 공부한 것 같지만 말 들어보면 공부하지 않은 자가 공부한 흉내를 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목소리만 가지고 과연 얼마나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마츠마 니카야를 관통하는 공부의 성과 위에서 윤회를 주제로 토론해 봅시다 라고 말하는데 자신 있게 내가 토론자로 나서겠어 라고 신청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토론회를 주최하겠소. 같이 대화할 사람 오시오. 토론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같이 토론하면 되고, 만약에 이런 경전적인 토대 위에 있는 우리랑 토론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는 또 관계없지 그 청중석에 대략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로는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모일 건데 사실은 청중석에 모이는 분들이 윤회라는 주제에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고요.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올 거야. 토론이라는 게 꼭 1대1 토론만 토론인가 청중석에서 이런 부분 질문하면 내가 좀 전에 이제 그 동영상 보면서 다행이다 싶었던 게 그런 부분 식과명색의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답할 수 있잖아. 나는 어쨌든 그 사람의 그 강의 가운데에 모든 주장에 대해서 내가 경전의 입장이 이러하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실 아니다. 당신이 말하는 거 거짓이다. 라고 내가 그 부분을 비판적으로 답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공개적으로 토론회하자 그래놓고 내가 대답 못하면 어떡해? 그런 일은 없겠다. 요런 이제 편안함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불사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일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내일 모레 신문 나오면 30부를 법당으로 보내준다 하시니까 그때 와서 여러분들 보기로 하고요. 내가 원래 오늘 우리 수다르망 부부님하고 식사하면서 아주 보시와 오계와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눈 게 있어서 그 이야기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 큰 불사 이야기가 앞서다 보니까 그 얘기까지는 못했고요. 오늘 이렇게 제 설법은 4년 불사의 완성을 맞이한 소회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은요, 제가 보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302쪽 따르게 한 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 32번 따르게 한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가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이것이 비구들이여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다. 보시와 사랑스러운 말과 이로운 행위, 여기저기 적절한 곳에서 법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 이런 따르게 함들은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마차바퀴의 비녀장과 같다. 이런 따르게 함이 없다면 자식을 낳은 어머니도 자식을 기른 아버지도 자부심과 공경을 얻지 못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이런 따르게 함을 고찰하기 때문에 위대함을 얻고 칭송받는다.